기계안전에 관련된 산업안전 지도사 이것은 이제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마 보실 텐데 이 교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교재 구매하고 싶은데요. 예, 물론 이 교재에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서머리 노트 정리하듯이 그렇게 서브 노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아쉽게도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따로 구매를 한다라면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직접 공부의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하는 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교재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이 정도만큼은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도 알고 있대. 이 내용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기본 60점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합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고민 끝에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교재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목차가 쭉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에 어느 정도까지일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이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계안전과 관련된 해당되는 고시만 생각을 한다면은 보호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안전인증에 대한 것들, 방호장치에 대한 것들, 그런 걸로 몇 가지 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검사에 관한 그 고용노동부 고시도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도 이 고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래사장의 바늘찾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엽적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올 수 있는 것만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이건 이것습니다 해봐야 결국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는, 제가 봐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범위는 혹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계안전기술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 쪽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라면은 기술사 시험을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련도 기출문제, 그래서 최근까지 나와 있는 기계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 지도사 2차의 문제들을 같이 풀이해서 수록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다라면 이 답들은 쉽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답이 제가 정리해놨지만 그 답이 100% 100점이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립니다. 왜? 채점의 기준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이 약간 높낮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답으로 해설을 한다라면은 최대한 뭐 점수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많겠죠. 근데 그건 올바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교재에 비교해서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총 6단원으로 한다라면은 내가 좀 합격할 수 있을까? 네, 합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목차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숙제가 남아 있어요. 어떤 숙제를 본다라면은 산업안전 지도사 기계분야 2차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강의를 하시는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저죠. 당신께서는 어떻게 할래? 또 어떤 사항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래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이 2차 분야 강의를 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얇고 넓게 공부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넓게 퍼지죠. 깊지는 않고, 그리고 좁고 깊게 공부할 것이냐. 물론 넓고 길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맞냐 하게 되면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올바를까 하면은 저 같으면은 얇고 넓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 지도사 시험은 깊게 안 나오니까, 얇게 나오니까. 이제 뭐 깊이로 본다면 어느 정도 깊이인지는 애매해요. 지식의 어떤 공부 범위가. 근데 이 정도 범위다 예를 드는데 근데 여기까지 밑에까지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왜 여기 밑에까지 공부를 하면서 시간 허비를 할까라고 한다라면은 그건 에너지 낭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깊고 아주 좁으면서도 깊게 하는 것보다 얇고 넓게,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분야의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하고
소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마 저도 이제 많은 질문했어요. 왜 지도사 부분에 2차 강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계 분야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계 안전을, 즉 기계 분야에서 2차가 없냐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혹시 기계 분야 쪽에 지도사 2차 강의하실 의향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 저는 그 실력이 안 돼요. 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부담감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담감보다는 시장성이 더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시장성이 크면은 누구나 서로 하려고 하겠죠. 내가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근데 시장성이 작다고 한다면 하다가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매년 물샘닷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차 안 해요? 2차 안 해요. 하고 싶죠. 쉽지는 않죠. 또 저도 그만한 시간은 안 되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됐는데 여기 기계 분야의 2차를 필두로 다른 지도사의 2차 강의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직원분들께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좀 뭐 시장성을 높인다는 차원보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 내가 다양성 있게 준비할 수 있고 또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좀 제공을 하고자 또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할 때 그냥 뭐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는 게 나을지 쉽게 공부할 게 나을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다라면은 그것을 어렵게 해야만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공부도 쉽게 하는 거고 어려운 공부도 쉽게 해야만 그게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게, 즉 평가라는 게 암기력의 발현이고 암기력의 테스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저도 시험을 그렇게 보러 가보게 되면은 암기력 테스트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발현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지도사 시험은 암기력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경력이 얼마 안 되거나 없으신 분들도 외워서 합격하는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이면은 이 시험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그걸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외울 게 많죠. 특히 법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에서는 외울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저만의 암기 신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연상을 해서 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암기 신공들을 사실 잘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저만의 노하우인 거잖아요. 그 노하우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나만의 연상이 되는 방식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쉽게 일반화시켜서 그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암기법일까라는 게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요구를 한다라면은 주입식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 공개하는 걸 꺼려했었는데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만들었던 암기 신공을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이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고 사실은 욕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뺐습니다 좀.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저 쫓아오겠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듣고 조금 연상이 되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암기 신공들을 다 같이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어떤 서당 공부, 우리가 온라인 공부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입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화면을 보고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을 보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했는데 제가 멈추나요? 안 멈추죠. 왜? 이야기가 서로 양방의 어떤 내용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서당에서 읊어주듯이 뭐 서당이 꼭 그러지는 않지만
아니면 무조건 암기하듯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가가듯이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의 이렇게 교육의 특성에 있어서 약간의 애매한 점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카페에다가 그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제 개인 카톡에다가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는 전화로도 오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게 또 인맥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는데 또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 보셨습니까? 지금 웃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영상에서만 보시다가 저 만나면은 어떤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만나서 또 차 한잔 나누고, 또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즐겁거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친분 있게 그렇게 이제 발전돼서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많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대화 위주의 설명을 좀 할게요. 저 혼자 독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강의 경력 10년, 강의 경력 20년. 굉장하죠. 저는 강의 경력이 몇십 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의 경력에 그런 횟수가 많으면 굉장한 노하우일 수 있는데, 이 지도사라든지 그런 쪽의 분야 같은 경우는 현업에 실무 경험이 없으면 강의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강의를 뒤에 듣게 되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법의 내용도 아니고, 올바른 또 상황의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원 강의식으로 이렇게 외우듯이 읽어준다라면은 그것은 소위 우리들 말로 뽀록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뽀록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켰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업의 경험을 바탕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용접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티그 용접을 안 하는데요. 우리 비파이 검사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했던 소재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물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소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예를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차를 합격했다면 이제 3차는 2차와 3차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같다라고 합니다. 단지 2차는 글로 물어보는 것을 내가 글로 쓰는 것. 3차는 말로 물어보는 것을 내가 말로 답변하는 것. 어떤 게 어려울까요? 말로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다라면은 1시간 내에 7문제 답을 내가 쓰기만 쓰면 돼요. 중간에 5분 쉬어도 되고, 속으로 욕을 해도 되고, 한숨을 쉬어도 되고, 눈을 감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3차의 면접은 질문이 나오면은 한 2, 3초 침묵이 흐른다. 그러면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기억의 혼란 속에 올바른 답변이 못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자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2차와 3차는 결코 다르지 않는데 쓰는 것으로만 연습하지 말고 그것을 말로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두괄식이죠. 어찌 보면은 지도사에는 중괄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괄식보다는. 근데 미괄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괄식이 가장 나은 건데 그 두괄식으로 하는 또는 중괄식으로 하는 그런 답변회 같은 경우는 2차를 합격하신다라면 2차의 지식이 내 머리에 충분히 있다라면 그걸 토대로 3차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모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임은 온라인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학원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사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별로 많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다라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그리고 방금 설명했듯이 3차 관련한 모의 테스트는 온라인상으로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든 이제 생각은 넓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하되
수강생에 한해서만, 아무나 데리고 온다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수강생에 한해서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회사에서도 우리 근로자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교육이나 관리감독자 교육,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와서 외부 강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됩니다. 참고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신 지도사님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분들은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지도사님들도 같이 해서 얼마든지 기업 강의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지도사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법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업무의 범위일까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다들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 다 하게 되면은 대행기관만 차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안전관리 전문가라든지 재해방지도 기술기관 이것만 차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그거 오히려 안 합니다. 다른 컨설팅부터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회사 다녔던 것보다 경제적인 어떤 윤택감은 더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도사님들하고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부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수 선생님 주변에 지도사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무선닦은 강의 내용을 수강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어떤 분들 그러죠? 우리 학원에서 뭐 몇 명 합격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몇 명 합격했어요. 거기 인원 봤더니 저희하고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저희 인원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무선닷컴에서는 어떤 뭐 포장해서 막 합격자가 이렇게 배출됐다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입소문으로 그렇게 하나씩 더 했고 합격하신 분들이 그 증거인 거고 또 그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십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오리엔테이션 들어도 그래 내가 공부 방향이 조금 보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용기를 가시고 어떤 뭐 꼭 수업에 내가 인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이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라면은 물센닷컴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기사에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만약 혹시 저에게 전화를 주고 싶다 하게 되면은 문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화번호는 착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전화와. 근데 전화가 하게 되면은 전화는 오지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히려 좋은데 010-6362-6001번입니다. 6001, 6362-6001. 근데 이제 물센닷컴으로도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또 거기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전달 받아서 제가 시간 될 때도 전화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문의하시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향이 된다면 저는 이 2차 시험에 준비하는 데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을 할 테니까 한번 신뢰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설명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